한국금거래소와 함께하는 금투자스쿨 금쌤 양벨입니다. 지난 5,000년 동안 돈이었던 것이 바로 금과 은이었는데요. 기원전 3,000년경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고대 이집트 시절부터 금과 은이 돈으로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금과 은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돈으로서 쓰인 만큼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하긴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물질들이 있는데 왜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인 것은 결국 금과 은이었을까요? 예전부터 써왔으니까 계속 쓰게 된 걸까요? 금과 은이 5,000년간 돈으로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단순히 이런 이유가 아닙니다. 이에는 아주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돈의 용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돈을 쓴다, 그리고 돈을 모은다. 실제로 돈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백화점 상품권처럼 특정 매장에서밖에 사용을 못하는 것을 우리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한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마일리지나 포인트도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즉, 인류는 계속해서 교환하기도 편하면서도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것을 찾아 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류의 태초부터 같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물질을 다 사용해 보며 돈으로 가장 적합한 물질을 찾아볼게요. 우리가 만약 포도를 정말 많이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포도가 엄청 많기 때문에 막 부자인 기분이 들지만 이 포도는 다 썩게 되겠죠. 그래서 포도처럼 썩는 물질은 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썩는 물질을 한번 다 빼봅시다. 우리가 만약 소금을 돈으로 쓰게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어느 날 비가 막 많이 오거나 아니면 물이 넘쳐서 소금이 다 녹아버리면 우리는 모든 돈을 다 잃게 되는 거니 누구도 소금을 갖고 있으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따라서 물에 닿으면 쉽게 녹아버리는 물질도 다 빼야겠죠. 그리고 애초에 액체나 기체인 상태인 물질도 돈으로서 사용될 수가 없을 거니까 이런 물질도 다 빼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독성이 있다던가 혹은 폭발의 위험이 있다던가 하면 너무 무서울 테니까 이런 것도 또 돈으로 쓰지 않겠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한 모든 물질을 다 제거하면 이제 뭐가 남냐면 금속류가 남습니다. 근데 이 금속들 중에서도 가만히 냅두면 녹이 쓴다던가 부식이 되는 금속들은 또 당연히 빼야 할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너무 흔한 물질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흔한 물질을 돈으로 쓰게 되면 그 돈으로 쓰이는 물질이 점점 많아지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돈의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게 되니까 이걸 갖고 있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물질들까지 제외하게 되면 이제 금, 은이나 백금이나 다이아몬드와 같은 귀금속만 남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분할성인데요. 쉽게 말해 우리는 10,000원짜리 5장과 50,000원짜리 1장 중 무엇을 갖고 있든 똑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말은 10,000원짜리 5장은 50,000원짜리 1장과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이아몬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작은 다이아몬드 10개보다 그 10개를 합친 크기의 큰 다이아몬드 1개가 훨씬 더 비싸고 희귀하니까 다른 가치를 갖게 되잖아요. 이러니 다이아몬드로 어떤 물건의 가격을 책정하기는 참 어려워집니다. 백금도 다이아몬드처럼 재련이 힘들다 보니까 돈으로서 사용하기에는 분할성이 너무 떨어지죠. 이렇게 모든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중에서 과학적으로도 가장 완벽한 것이 바로 금과 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썩지도 않고 식용도 가능할 만큼 아주 안정적이며 분할성도 좋고 적당히 희귀하기 때문에 5,000년간 돈으로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도 금과 은이 어떻게 돈이냐? 그거 이제 그저 반짝이는 돌덩이에 불과한 것 아니냐?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 돈이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금이 그저 반짝이는 돌덩이였다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금의 15% 이상을 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고 또 이들은 2008년부터 계속해서 금 보유량을 늘려 현재 44년 만에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을까요? 적어도 금과 은은 5,0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가치의 시험을 견뎌낸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과 은만이 진짜 돈임을 이번 시간을 통해 알게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은 투자를 한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